자, 우리 1회차 독서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자, 이제 30분 안에 요거 다 이제 풀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뭐, 절반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절반만 풀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진 않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실전이니까 이제 우리, 만약에 내가 이제 모르는 지문들이 나왔을 때 이제 얼마나 당황하지 않고 이제 개념을 차근차근 해서 시간을 세이빙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법지문에 관련돼서, 법학지문이니까, 자, 여기에다가 좀 써드릴게요. 법학지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지문과 인문지문과는 좀 다르게 구조가, 잘 보세요. 어떤 개념이 나오면 이제 이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정의. 그러니까 의의를 내리는 거죠. 개념 정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수로로 나타나죠. 수로의 형태로. 이것은 이것이다. 그렇죠? 뭐 무엇은 무엇이라고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정의가 되고요. 자, 거기에 대한 요건이 제시가 됩니다. 요건. 그 요건이라고 하는 건 조건을 말 그대로 이제 성취되기 위한,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의미하는데, 요건은 여기서 이제 요건의 나열은 보통 필요 조건으로 성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요건 1, 2, 3가 존재할 때 이 요건의 1, 2, 3가 모두 충족이 돼야 그래야지 그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똑같이 정의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핵심 주제는 국가배상 청구권이죠. 국가배상 제도죠. 국가배상 제도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 국가배상 제도는 국가의 활동으로부터 자, 손해를 입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배상 제도가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해놨고, 거기에 대한 요건이 어디에 제시가 되어 있냐면, 자, 여기 나와 있죠. 국가배상 제도는 국가 활동이에요. 요게 요건이 1이에요. 국가의 활동이어야 돼요. 개인의 활동이 아닙니다. 개인적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 국가 정부적 차원의 활동에서 개인이 손해를 입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자, 뭘 말하냐면 정신적 손해, 물질적 손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자,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 물론 지금 내가 여기 동그라미 3번을 쳐놓긴 했는데, 이 동그라미 3번은 요건은 아니에요. 사실은 요건은 아니고 효력이죠. 효력.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이란 국가에 대해서 개인이 말 그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말하는데, 이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자, 국가의 활동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개인이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건 1, 2, 3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자, 우리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법학지문에서 이제 어려워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여기 이제 요건이 제시가 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엔 여기에 대한 예외가 나와. 예외. 자, 그러니까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이제 법학을 주제로 한 지문들은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외라고 하는 건 이 요건에서 말한 원칙의 말 그대로 예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적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 이 지문에서 한번 똑같이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국가배상법을 우리나라가 제정해서 자, 손해를 배상하도록, 자, 어떻게 돼 있냐면 국가배상법을 정해서 자, 규정을 하고 있대요. 자, 그런데 법관이 하는 재판도 국가활동에 속해서, 자, 만약에 재판에 오류, 잘못이 있을 때 국가가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 그러나, 자, 여기 이제 그러나 같은 거 나오죠.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담화표지라 그래. 담화표지. 담화표지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표지판?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점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와 달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있는 내용을 뭐 추가할 수도 있어요. 뭐 이에 더하여, 뭐 게다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뭐랄까, 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을 좀 부연 설명할 수 있는 뭐 그런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담화 표지라고 하는 거를 잘 보시면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의 이제 담화가 나오느냐, 어떤 맥락의 문단이 구성이 되느냐, 요거를 추론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나 예외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 요건이 만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러나 자, 재판은 특수성이 있어서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대요. 자, 여기서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한하는 거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있기는 있는데 범위를 좁힌다는 소리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예외가 있냐면 자, 특수성이 있대요. 재판의 공정성 얘기 나오고 뭐 직무상 독립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자, 무슨 소신껏 재판에 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국가배상 청구권이 어디에서는 재판에 있어서는 다소 범위를 좁혀서 해석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내용보다는 자, 일단 이걸 기억하셔야 돼. 법학지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 개념정의 자, 제일 처음에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요건이 나올 겁니다. 요건. 이게 무조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들 혹은 앞에 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법률 지문의 구조를 좀 이해하고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이게 나왔을 때 좀 대처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본격적으로 요 포맷을 가지고 요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 이제 했던 얘기 마저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수성이란 말이 나왔죠. 특수성. 자, 그러면 여기도 특수성이란 말이 있고요. 자, 근데 이거는 어휘 정리 좀 해줄게. 특수성이란 말의 반대는 뭐냐면 반대는 보편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비문학을 접할 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디선가 만약에 어디선가 보편성이라는 말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어디선가에서는 반드시 예외, 특수성에 대한 게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적용되는 성질을 말하죠. 반면에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드러나는 성질이에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뭐 배고프겠죠? 배고프다라고 합시다. 우리 모두 다 배고파요. 수업 들을 때는 배고프거나 졸리거나 아니면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배고픈 거는 남들과 똑같은데 먹고 싶은 거나 다르죠. 그죠? 나는 뭐 짜장면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쟤는 뭐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여기는 뭐 먹고 뭐 다른 고기가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 그 다음에 특수성 이거 두 개는 거의 대응되는 짝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 재심은 어디에선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편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신호가 있다면 그런 문장이나 문단이 있다면 어디선가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예외 벗어나는 특수성에 해당하는 성질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자, 아까 전반적으로 이게 보편적인 자, 어떤 보편적인 성질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칙이죠. 근데 예외는 특수성인 거죠. 원칙은 보편성, 그다음에 예외는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재판이 판사 법관이 하는 재판이 왜 국가배상 청구권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나 담화 표지 나오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외 첫 번째. 자, 이 색깔로 할게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법의 직무상,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자, 일단 재판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웬만하면 인정하지 않더라. 자, 그래서 왜냐? 소신껏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을 조금만 잘못해서 재판 당사자 피고나 피고인에게 소송을 당한다면 그쵸? 이거는 재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피곤해서 그쵸? 그러니까 소송이 남발할 거 아니에요. 툭하면 법관을 고발할 거 아니에요. 재판이 잘못됐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잘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 확정 판결에 대한 기판력이란 말이 나온대요. 자, 기판력, 확정 판결에 대한 기판력. 자, 요게 예외에 대한 요건 두 번째. 기판력에서 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기자. 그러니까 이미 판단이 내려졌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랑 관련해서 법률 지문에서 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아마 앞에 문단에서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법률 또는 판례에 의해 인정된다, 이 부분이 있는데, 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률은 뭐야? 말 그대로 국회,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말하죠. 자, 근데 판례는 뭐냐면 여태까지 법원이 판단한 사례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이런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앞에 있는 선배 판사들이 이렇게 판단했던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제 그거를 판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좀 어려운 얘기야, 얘들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어떤 국가적인 작용이, 재판에서 하는 작용이 이게 권위를 얻고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 뭐 말하면 관습법까지 하면 3개가 되겠지만, 이 국가 작용의 권위,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만약에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여태까지 법원이 이렇게 판단해 왔다라고 하는 요 판례 있죠. 요 판례에 따라서 이 법원이 하는 국가적 조치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법원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몰라도 상관없어. 자, 그래서 이 판례법 중심 국가냐, 이제 아니면 성문법 중심 국가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뭐 우리 그건 지금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걸 보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중에 뭐 법원이나 아니면 로스쿨을 간다던가 뭐 이런 류의 공부를 한다면 아마 판례 공부를 엄청 할 거예요. 나도 그랬고. 그래서 이 판례 분석이 굉장히 필요해. 그걸 많이 봐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행정고시를 보거나 옛날에 사법 시험이죠. 그러니까 로스쿨 선발 시험.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변호사 선발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판례의 문제를 엄청 많이 내요. 그동안의 법원이 어떻게 이렇게 판단해 왔다라고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오라는 거지. 얘가 좀 멀어졌는데, 자, 그래서 어쨌거나 법률 또는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었다. 우리나라는 국가배상법을 제정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배상법 제정했으니까, 자, 우리나라는 법률에 의한 거야, 판례에 의한 거야? 법률에 의한 거지, 그치? 국가배상법이 있잖아. 자,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법률 지문 나오면 판례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갑시다.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아까 이제 기판력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요건이 이거예요. 자,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됐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판의 특수성 때문에, 자,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기 좀 어려워. 자, 왜 그러냐?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판결이 확정됐어. 확정됐다는 건 끝났다는 얘기예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에 저촉되는 청구를 할 수도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기판력이란 건 뭐예요? 구속력이에요. 구속력. 그러니까 한번 딱 끝난 재판은 그냥 그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청구하거나 다시 재판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기판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봐봐.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 한번 해봐. 자, 국가배상 청구권은 국가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받은 개인이 국가에게 말 그대로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요구하는 권리죠. 자, 그런데 재판은 내가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올라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징역 1년을 받았어. 징역 1년이니까 나는 국가로부터 어쨌거나 손해를 입은 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판력이 있어서 한번 끝난 판결은 이걸로 효력이 그냥 말 그대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어떤 개인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이유로 나에게 배상을 청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부딪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요건이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만약 일단 기판력이 생긴 확정 판결을 국가배상 대상으로 삼는 걸 허용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제 세 번째는 심급제도랍니다. 심급제도. 자, 이거 다 읽었으니까. 심급제도는 여러분들 배웠죠. 1심, 2심, 3심 우리는 재판을 3번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하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심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즉 심급제도가 있다는 건 1심 법원에 불만이 있으면 2심 법원에, 그렇죠,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제도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심급제도를 이용해서 항소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다 대고 또 국가배상 청구라는 걸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또 하나 중복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지, 그렇지? 맞죠?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면 2심, 또 불만이 있으면 3심에다가 심급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을 또 괜히 불필요하게 국가배상 청구권 자체를 또 인정하게 된다면 굉장한 혼란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국가배상 청구권은 재판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논지가 전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 여기서도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결과적으로 자, 원칙적으로는 자, 여기다 써봅시다. 자, 원칙적으로는 자, 국가 배상 청구가 인정이 돼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자,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어디에서만은 자, 법원의 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만은 재판도 얘들아 국가적 작용이 맞긴 맞잖아. 그치? 재판은 국가가 하는 거잖아. 개인이 하는 거냐? 그치? 그러니까 재판에 대해서만큼은 자, 국가 배상 청구를 자, 쉽게 인정하긴 조금 어렵다. 그쵸? 말 그대로 제한시켜 놓고 있다. 자,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까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인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자, 이제 그러면 이 국가배상 청구에 대한 자, 이제 재판,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말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재판에 대한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인 건데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그 다른 나라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독일에서는 법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뭐 형사법에 처벌이 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죠. 자, 우리나라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자, 담화 표지 나왔으니까 체크하시고 자, 책임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담화 표지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법의 적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인정하긴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한다. 자,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자, 국가배상 인정 범위를 좁히고 있다.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한번 조심해서 넘어가야 돼. 아까 국가배상법이라는 것 자체는 어디에서 적용해놨어? 법률에서 인정해놨지. 근데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어때요?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소극적이나마 인정은 하고 있지, 그치? 근데 명문의 규정은 없지? 근데 누가 인정하고 있어?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거지, 그치? 판례에 의해서 지금 인정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요건을 또 나열하고 있어요. 자, 기억해. 법률 지문은 어떻게 한다고? 개념정의, 그 다음에 요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항상. 자, 먼저 1번.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자, 원래 아까 확정 판결 떨어지게 되면 기판력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재판을 또 해달라고 할 수 없죠, 원래. 자, 그런데 자, 이건 예외니까 자,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고 있다라는 사정이 있으면 위법성을 인정한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국가배상 청구권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국가배상 청구권 인정할 수 있다. 뇌물을 받는다거나 법관의 재판 자체가 법을 어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날짜를 뭐 제대로 날짜가 얼마나 중요해. 재판받을 날짜를 잘못 통지해줬어. 그치? 그러면 법관의 잘못이 큰 거죠. 자, 이럴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현저하게 위반했을 때 현저하다는 건 눈에 띄게라는 소리예요. 눈에 띄게. 현자가 보일 현자입니다. 보일 현자. 나타날 현자. 그래서 따라서 법관이 직무상 독립에 따라 내린 판단에 대하여 자, 상은 다른 판결의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법원에 따르면 이것도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죠.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복 절차가 뭐예요? 승복하지 않는다.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 자, 불복 절차. 그러니까 뭐 불복 절차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마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배상 청구를 묻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불복 절차가 있으면 거기에 먼저 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불복 절차로도 구제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해라 라는 거지, 그치?
자, 이해됐어? 자, 잘 봐. 이런 쉬운 예를 들어줄게. 쉬운 예를 들어줄게. 만약에 우리 반에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곧바로 교장 선생님한테 가는 건 좀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담임 선생님이라는 불복 절차가 있어. 첫 번째 절차가 있단 말이야. 먼저 담임 선생님한테 이 일을 알리고 해결을 한다, 유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교장 선생님이나 이사장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담임 선생님이 있는데 곧바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없어요. 담임 선생님이 없어. 1차 불복 절차가 없어요. 그러면은 곧바로 교장을 찾아가도 되지만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있다면 먼저 거기에 맡겨보라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어. 그러면 국가배상 책임 묻지 말라는 거지. 만약에 불복 절차를 따르지 않았는데 당사자가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라고 해설을 해놨고요. 단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법원의 귀책이 뭐야? 책임이 돌아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귀책 사유는 무슨 얘기예요? 법관이 잘못해서 불복 절차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불복 절차를 밟았다라고 생각하고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어렵지. 사실 이 문단 구조가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불복 절차가 있으면 절차를 따라. 근데 만약에 불복 절차가 넌 따르지 않았어. 그럼 국가배상 청구는 인정 못해. 그런데 불복 절차를 따르지 않는 그 이유가 만약에 법원에 있다면 그러면 국가배상 청구를 그땐 인정해 줄게.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자, 한번 보죠. 자, 1번. 자,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배상제도 위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국가배상제도가 법률로 도입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 그러니까 맨 앞에 있어. 맨 앞에서 보시면은 뭐 프랑스에서 법원의 판결 판례에 의해 도입됐다라고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1번은 내용이 어긋나고요. 틀렸죠. 그다음에 2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최하 등급의 법원이 한 판결, 즉 1심 법원의 판결도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은 하고는 있지. 그치? 인정은 하고 있는데 다만 범위를 좀 좁혀놓은 거잖아. 쉽게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있어요. 그 내용은 있는데 지금 1심, 2심, 3심에 따라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 건 없죠. 자, 그래서 반드시 3심을 다 지난 다음에 상급법원을 다 지난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겠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국가배상 청구권을 이런 케이스에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급과는 상관없이 인정을 하기는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2번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제시문에는 없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그저 성립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3번. 자, 사실관계 파악은 법의 직무가 맞지.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왜 아니야?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4번. 독일은 판례를 통해서만 제한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독일에 대한 얘기가 이 뒷부분에 자, 여기 왜 못 찾냐? 자, 여기 이 부분에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기판령 얘기가 나와 있고 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뭐 이 얘기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대법원 얘기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형사법에 의한 이런 게만 어쩌고 저쩌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에 명시하고 있으니까 독일은 판례에 의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다음에 5번 별도의 규정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아까 그렇죠? 국가배상법은 재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별도의 규정이 아니죠. 판례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대법원은 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2번 기업의 입장으로 판단한 거 옳지 않은 것은 기업 우리 대법원의 입장.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인데 앞에 법 판결이 확정돼서 기판력이 발생하면 뭐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죠. 자, 확정 판결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살짝 봤었지. 비록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자, 이러한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했다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자, 불복 절차가 있을 때 뭐 그걸 거치는 한에서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자,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3번. 요게 어려웠죠. 자, 요게 좀 어려웠을 텐데, 자, 다 읽어봤으니까, 자, 지금 보면은 지금 보시면, 자, 내려놓을게요. 자, 일단 적절한 것만을 골라라. 자, 일단 기억부터. 자, 법의 직무상 독립 보장만을 이유로 이 사건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왜 맞냐면 지금 날짜를 잘못 적어줬죠. 지금 명백한 현저한 법원의 잘못이 있죠.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지. 자, 어떻게 위반했어? 자, 여기서 보면은 잘못된, 그쵸? 여기서 자, 어떤 게 있냐면 현저하게,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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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붙였지? 자, 여기 있네요, 그죠? 소를 지게 날짜, 그죠? 확인하지 못한 것과 같이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을 때, 그죠? 여기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기억은 인정되죠? 자, 그다음에 니은, 이게 좀 어려웠을 텐데, 자, A의 심판 청구서가 기간 내에 자 제출되었다고 보았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시면, 자, 그때 당시에는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곧바로 인정을 할 수 있죠.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법을 자세히 보시면, 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97년에 인정을 했고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졌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불복 절차가 있었다면, 불복 절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적법한 청구 기간이 제대로 고지가 됐다면 그 기간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법원이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추론을 했을 때 니은도 맞는 거죠. 타당한 거지. 그 다음에 딕은 97년에는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자, 잘 봐. 불복 절차가 있으면 거쳐서 오는 거지. 근데 불복 절차가 없어. 그러면 다이렉트로 와야 되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은, 아니요, 이게 틀렸죠. 불복 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이 국가배상 청구권을 받아줘야 되지,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 되는, 자,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 해설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다음, 자, 이제 많이 틀린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